이거 알았지? 시간 딱 꺼줄 시간이야. 자, 개념센표 진로 나갑니다. 주대 설명을 많습니다. 여러분 책에 개념 정리되어 있는 편을 펴도 되고요. 축에 접하는 원방 간 내용을 공부하러 갈 거야. 축접원이라고 해서 축에 접하는 원의 내용을 공부하러 가자. 축에 접하는 원 중에 첫 번째는 X축에 접하는 원을 보자. 내용만 잘 이해하면 솔직히 외울 게 없어요. 알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라.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은 위에 접할 수도 있고요. 아래에 접할 수도 있겠죠? 아닌가요? 이해가?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가 얘는 A, B라고 놓고 얘도 A, B라고 나와보자. 어쨌든 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오케이? 자, 그런데 요놈은 잘 보면 접점과 원의 중심을 붙게 되면 수직이 될 거고 뭐 요 길이가 반지름 R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결국 아니 얘 마이너스 B라고 할까? 제가 B가 양수라고 한다면 위에 거가 되든 아래 거가 되든 R 제곱이 누구랑 같은 거야? B의 제곱과 같아지지. B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상관없이. 맞아 안 맞아? 요건 이해가 가? 무슨 얘기냐면 X축 위에 접하든 뭐 아래에 접하든 X좌표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중심의 좌표를 알려줬다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알려줬다면 얘는 B가 양수였을 거고 요놈을 예를 들어 A, B라고 했다면 얘는 B가 음수였을 거야. 하지만 중심의 X좌표는 반지름과 전혀 관련이 없고 Y좌표가 결국 반지름과 절대값이 같다는 거야. 절대값이.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그러니 제곱을 하게 되면 중심의 Y좌표입니다. 중심의 Y좌표를 제곱을 한 놈과 반지름의 아래제곱의 값이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파악되지? 그럼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는 원방을 이렇게 세울 거야.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라고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지.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 R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반지름 R을 중심의 Y좌표 형태로 바꾸려고 하세요. 반대로 풀면 부호가 틀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까지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느 원이 X축에 접해. X축에 접하고 1,3을 지나. 오케이? 그리고 X축과 접하는데 어디에 접하느냐면 X값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 이렇게 해볼게. X값은. 여기까지 돼요? 그럼 중심이 그림으로 이런 그림이잖아. 여기에서 접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데 원이 위로 갈 수밖에 없어. 왜? 1,3을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되잖아. 이해가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뭔지 모르겠으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X축에서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반지름 R 값은 몰라. 어쨌든 마이너스 1,K라고 놨다고 쳐봐. 반지름 R이 누구랑 같은가요? 그러면 K와 같은 거야. 위에 지금 접해 있으니까. 이해돼? 그럼 우리는 이놈으로부터 그림으로부터 X 마이너스 플러스 B 때문에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K의 제곱은 K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미적유사 몇 개?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얘가 누굴 지나는 거야? 1,3을 지나니까 1,3을 대입하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수치 그 자리에서 만든 거라서 K같이 지정을 할 수 있어서 답은 되지 않을게. 이해가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이해돼?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다. x축에 접한다. 중심의 좌표를 알려주면 원방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 납득하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는 y축에 접할 수도 있어, 얘들아. y축에 접하는 원을 생각해 보면 y축과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y축과 왼쪽에서 접할 수 있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지? 각각의 중심의 좌표가 둘 다 뭐 얘도 a, b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a, b가 됐다고 쳐보자 그냥. 얘가 양수인 거지, 이 상태에서. 그럼 얘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 반지름 r이 x 좌표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y 좌표는 어디든 상관이 없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결국 r 제곱의 값이 중심의 a 좌표의 제곱과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a가 되든 마이너스 a가 되든 제곱을 하면 어차피 r 제곱이 되는 얘기야. 그럼 결국 이 경우도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가정했다고 쳐보자.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중심이 a, b였을 거니까. 그러면 얘가 a의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빼기 a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도 a라고 생각해. a가 음수인 것 뿐인 거야. 얘도 b가 음수인 것 뿐인 거야. 같은 b가 아니야, 위에 건 아니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중심의 좌표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 오케이? 돼요? 또 뭐 예를 들어 하나 문제 만들어 보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5이면서 y축에 접하는 원방을 식을 세워보라는 얘기잖아.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5라는 건 이쪽에 있어야 되지 뭐. 그래야 얘가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 알겠다? 맞니?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반지름이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 x좌표와 관련이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인데 따라서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r 제곱 3의 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는 x축, y축 모두 접하는 원방을 또 그려볼 거야. 총 4가지가 만들어져. 그 4가지를 다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2개씩 세트를 묶을 거야, 선생님이. 왜냐면 요 경우는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a, a라고 놨을 때 a가 양수인 경우지. 맞아 안 맞아? 요쪽으로 접할 수도 있잖아, 얘들아. 이때도 a, a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왜?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니까. 그래서 요 경우 1번과 2번의 경우 1번 저 숫자 썼네. 기역과 요 니은의 경우는 이 경우가 되든 이 경우가 되든 정하는 x-a의 제곱에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반지름 r이 x좌표, y좌표와 관련이 있잖아. 같은 대신까지. 얘는 a가 음수니까 빼기 a가 r과 같은 거고, 얘는 a가 양수니까 r과 a가 같은 거고. a가 양수가 되면 1, 4분면에서 접하는 거고, a가 음수가 되면 3, 4분면에서 접하는 원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이 자꾸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부호를 틀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중심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반지름으로 바꾸세요. 이 전부 다 핵심은. 여기까지 돼? 이해되니? 증명이 돼? 그 다음 여기 2, 4분면에 접하는 원방과 4, 4분면에 접하는 원방은 x좌표, 중심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반대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a, 빼기 a라고 놓고 얘도 a, 빼기 a라고 놨다고 쳐보자.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a가 음수인 경우고 얘는 a가 양수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 뿐인 거야, 그냥.
이해가니? 요 경우를 디귿이라고 놓고 요 놈을 리을이라고 놨다면 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 아니에요? 네. 뭐가 반대? 여기 디귿 뭐가 반대? 마이너스 A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A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A가 음수였던 거지. A가 양수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호가 그냥 반대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빼기 A라고 해도 되는 거고 A, 빼기 A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 말씀 설명할 때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얘를 빼기 A라고 놓든 A, 빼기 A라고 놓든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A가 양수가 되면 얘가 될 거고 A가 음수가 되면 얘가 되는 것 뿐인 거니까. 반대로 얘기했나? 반대로 얘기했네.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빠빠빠 부호가 반대가 되게끔 적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쪽에서 접하든 이쪽에서 접하든 납득가? 그놈이 A제곱과 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돼. 요 3번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방이 시험에 잘 나와.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만들어 볼게. X축, Y축 모두 접하면서 2,1을 지나는 원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만났다고 쳐볼까? 예를 들어서 일단 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이미? 2개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X축, Y축에 모두 접하면서 1,1을 지나는 원은 2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 두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서준아 졸려. 서준아 졸리지? 참 꽤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시험이 잘 나와. 자, 그러면 기니 길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지? 알아야 뭐 식을 가정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잘못 가정하고 풀면 답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요 경우라면 이렇게 가정할 거고, 요 경우라면 이렇게 가정하라고 해서 내용 정리 해줬잖아, 지금, 그치? 주어진 잡혀가지고. 그렇지. 주어진 좌표. 1,2가 몇 사분면 위의 점이야? 1사분면 위의 점이잖아. 1사분면 위의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 모두 접하는 경우 뭐밖에 안 돼? 기억밖에 안 돼. 이해가지? 기억의 경우가 되니까 그냥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A의 제곱이 A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만약에 얘가 빼기 1, 빼기 2였다면 3, 4분면에서 중심이 있는 거고 그때도 얘를 뭐 플러스라고 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라도 상관이 없어. 그냥 중심이 지금 A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미쳤네요. 선생님이 과연 바꿔야 되죠. 여기까지 되죠? 요 놈에 누굴 대입하는 거야 우리가? 1,1을 대입하는 거야. 그치? 대입해보자. 1 빼기 A 전체의 제곱에 2 빼기 A의 제곱이 A의 제곱과 같다. A 제곱이 넘어가면 A 제곱 하나만 남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 플러스 2의 제곱은 4 더하기는 5가 될 거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된다 얘들아. 그죠? 맞아요? A값이 몇 개 나와 지금? 2개가 나오잖아? 잘 봐. 그림을 그려볼게 선생님이. 1,2라는 요점을 지나면서 그지? 여기 1,2니까 1,2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코딱지만한 원이 하나 있어. 누가 봐도 딱 봐도 지금. 그지? 근데 이렇게도 있지 않겠니? 얘들아?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거야. 납득하지? 그때 중심의 좌표는 어쨌든 각각 다 X좌표, Y좌표는 똑같을 거야. 이 점이 알파, 알파라고 놓고 선생님이
요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라고 놔볼게. 모르는 점이라서. 이 알파 베타는 누구를 의미할까 얘들아? 여기에서의 이 식이 두근인 거지. 왜? 중심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A, A라고 잡은 거잖아, 이 식은. 그 A 값이 알파가 된 거고 베타가 된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시험에는 이 문제는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죠. 된다고.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노마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얘들아. 그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중심에 두 중심의 좌표가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라서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AB가 되는 거고 지금 AB의 길이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두 개씩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요 놈을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에서 풀어도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푸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알파 베타의 곱은 5다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줘요. 그래야 계산이 깔끔해. 여기까지 돼? 이해가요? 오케이. 그러면 6의 제곱 마이너스 5, 4, 20 16 집어넣어서 4 루트 2가 된다 라고 계산해 줘야 한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적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나온다. 불가능한 경우. 정리해 빨리. 이렇게 풉니다 라고 내용 정리해 놓자. 그래서 X축 접, Y축 접, X축, Y축 모두 접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정리하고 시작, 얘들아. 우쇼. 의왕고 서술형에서 0.2점 깎으면 이기는 거. 아니, 수행평가를 못 본 거 아니고? 네, 수학.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못 본 거 아니고? 네. 지필에서 0.2점가 했는데 2등 떴다고? 그럼 만점자가 1등급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네? 그런 거 같아요. 혹시 수행평가에 깎였는지 한번 물어봐. 이번에 그랬다고? 이번에 아니면 뭐 중간고사 해? 중간대요, 중간에. 1학기 중간고사 해? 아니, 2학기인 거 같은데. 2학기 중간고사 해? 네. 그럼 기말이 어렵게 나오겠지. 중간고사 시였으면 그 정도 되면 무조건 성적 낼 수 있게 기말이 어렵게 내. 근데 항상 의왕고 수학 시험은 쉽대요. 아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2학기 중간고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중간 기말 합쳐서 그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 시험지 하나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간고사 성적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점자가 예를 들어 200명이니까 4%면 8명 아니야. 그러니까 8명보다 더 많은 거지 100점자가. 근데 그거 어차피 수행평가까지 계산을 하고 그 애들이 수행에 깎일 일은 별로 없으니까 거의 다 1등급 동력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긴 해. 기말이 무조건 어렵게 나오는 거지. 의왕고 아직 시험 안 봤을 텐데? 의왕고 봤어요. 이거 봤나? 네, 끝났어요. 끝났어? 기말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지금 의왕고가 없어서 그런가? 이거는 시험이 배구는 어떤가요? 배구는 예전에 비해서 좀 어려워졌다. 너 배구 갈 거야? 배구는 일지만 썼어? 네. 지금 한 년마다 조금씩 매번 다르나? 작년에 졸업한 애들 신동부 애들이 한 3, 40명 있었고 안양 매번 애들도 한 14명씩 있었고 근데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금 현재 1학년 애들은 동안고 많고 평촌고 많고 배경고가 많아. 부흥고도 많네. 어쨌든 이 주변 학교가 많긴 해. 그러니까 의왕고는 이번에 고3 애 중에 한 명 있었어. 의왕고. 그러니까 배군고도 요즘 많아. 배군고도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 편이고. 제가 지금 한 명 꼬드기고 있거든요. 꼭 데리고 있어요. 꼭 데리고 오세요. 문화 상품 5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 있었지? 안녕 외고. 안녕 외고도 해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3년 전까지는 안녕 외고 애들을 전담해서 수업을 해줬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중학교 수업, 중등 애들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등부 수업을 선생님들에게 맡겨놓고 지금 너희들 수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이제 뭐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고등부로 다시 또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안녕 외고 아이들은 모집이 되면 무조건 안녕 외고 전문반을 개설이 됐고 정원이가 학교 가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 그래서 안녕 외고반 개설해줄게. 책임감이 아주 어깨가 무겁겠어. 책임감이 어깨가 무거워. 정원이가 데리고 와야 돼. 그다음 지혜는 읽지만 어디 썼다 그랬지? 의왕 썼어? 의왕으로? 그러니까 우성도 생각을 해봤는데 기숙사를 못 합칠 것 같아. 기사를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못 할 것 같아. 단체 생활 못할 것 같아? 우성고가 1학년이 한 40명에서 50명 100명 뽑아 1, 2, 3학년 합쳐서 그래서 1학년이 보통 40명에서 50명 그러니까 1학년에 몇 명 뽑고 이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전체 성적 1, 2, 3학년 전체 성적에서 성적 순으로 자르나 봐 기준이 있겠지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내신 중학교 때 내신 195 정도 넘었으면 들어간다고 했잖아. 1학년을 많이 뽑는 거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아이들을 많이 뽑아서 한 50명 가까이 뽑고 40명에서 50명이라는 건 성적이 안 되면 성적이 높은 애들이 많으면 50명 가까이를 뽑는다는 얘기고 성적이 낮으면 아예 컷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성적이 안 되면 그 기준에 그리고 2학년 3학년 합쳐갖고 2학년이 30명 정도 3학년이 한 20명 정도 해서 100명을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숙사에 들어간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양이 있을 거 아니야.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1명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 하다 보면 1학년이 2명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못할 것 같아. 나중에 뭐 대학교로 가서 또 뭐 기숙사 안 가도 되는 학교 가까운 학교 가도 되고 그렇지. 서울은 충분히 가까우니까 기숙사 갈 필요 없잖아. 그렇지. 서울 꼭 가면 되잖아. 그렇지. 지방으로 가면 기숙사 생활 해야 되겠지만 전철 타고 가면 되고. 승명이 어디 있었다 그랬지? 수리고. 서준이는? 배운고. 너 배운고 썼다 그랬나? 네. 배운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가까운 게 최고야. 우선고 니네 집에서 우선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 기숙사 들어가더라도 쉽지 않고. 버스 노선이 있어요. 버스 노선이 엉망이잖아. 근데. 직통 뭐? 바로 가는 거 하나 있어요. 바로 가는 게 하나가 있어? 네. 그럼 선생님 집보다 니네 집이 또 다른 느낌인가? 선생님이 숲속거 아니거든? 거기는 살짝 바로 가는 게 없지? 네. 어쨌든 그 선생님 집은 약간 그 왕따 동네. 학원 셔틀도 안 두고 약간 지금 많이 개발이 좀 된 편이라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선생님이 7년 전에 이사 갔었거든. 서울에 살다가 선생님이 학원을 오픈하면서 와이프랑 서울에 살았었는데 와이프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고 육아에 좀 전념하자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선생님이 학원을 오픈하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니까 와이프가 직장을 서울에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걸로 선생님이 해서 서울에 살았었고 근데 이제 와이프를 설득해서 이사 온 지 한 7년 된 것 같아요. 저기 숲속인가 조용해서 놀러 간 거 같거든. 근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조용한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 애들이 학원 올라오면 너무 힘들고 와이프가 힘들어 라이딩하는 학원 가가 좋긴 한데 좀 약간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어났을 때 햇볕이 쫙 들어오고 이렇게 숲이 좀 보이고 뻥 뚫려있는 뷰를 좋아해요 와이프랑. 이게 아파트 많은 데는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선택한 건데 아이들이 힘들어해. 청계도 그래도 숲권이잖아 완전. 청계도 안 되지. 버스가 자주 와서 원래 선생님은 덕장중 보내고 싶었거든 우리 아들들. 너 덕장중이지? 네.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덕장초. 덕장초가 저거지. 무슨 초등학교야 그거? 네. 뭐지? 그럼 무슨 학교라고 하냐? 혁신학교. 혁신학교지. 네. 덕장중은? 혁신학교였죠. 이번엔 아니야? 이제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네. 덕장중
교장 선생님이 요즘도 신입생들 들어올 때 그 인형 탈 쓰고 환영해 주시나? 아니야? 너 그때 안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 그런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더라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닌대. 덕장 중 3년 내내 시험도 쉽게 내라고 하고 교장 선생님이. 뭐 학업에 관련된 것들은 되게 아이들을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커갖고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좋아서 애들을 보내려고 했었거든. 아, 근데 덕장 중학교 나와서 이제 배공고를 간 제자들이 많잖아,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자꾸 말리는 거야. 선생님 안 돼요. 자기네들이 덕장 중학교 나와서 배공고 가갖고 적응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대. 그러니까 애들 저 친구들 하나같이 다 내신대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다 보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덕장 중 보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꽤 많았었거든. 반에서 제대로 하는 애들이 4명? 5명? 중학교에서? 네, 한 반에서. 고등학교 가서를 얘기한 거였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만큼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덕장 중 나와갖고 배운고를 간 제자 중에 제일 잘된 케이스가 이제 여기 우리 얼마 전 조교도 했던 친구인데 이제는 이제 그 기업 들어가서 컴퓨터과학 한양대 컴퓨터과학과 관련된 쪽을 가서 배운고에서 교장 추천을 해서 붙었어. 학교장 추천을 해서. 선생님 하나도 안 돼 있었어. 덕장 선생 거의 안 하잖아 애들이. 선생님 다수인 있던 시절인데 요때 요식이야. 너희들 들어온 것처럼 예비 고위 아이들 대상으로 겨울에 프로그램 해서 상기본 나가는 반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너무 잘 받아들여. 스펀지처럼 설명을 해주면 얘가 완전 이과적 머리를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걔가 3월 돼서 반점프하고 점프해서 계속 점프가 된 거야. 2학년 들어갈 때까지. 근데 이제 3학년 가서 얘가 조금 방황을 하더니 그래도 좀 마지막에는 조금 정신 차리긴 해서 정신은 제대로 교다가 안 나왔는데 다 포기하고 재수하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양대 하나가 딱 수시로 붙어갖고 한양대 갔었던 친구가 있었어. 약간 자유로운 학교.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 입시가 와이프랑 한참 싸웠었거든. 나는 덕장초를 보낼 거야. 덕장중을 보낼 거야. 와이프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졌어 지금. 와이프가 이겼지. 배분중 보내기로. 자 갑시다. 또 문제 풀러 가볼게. 쓸데없는 얘기가 많은데 그치? 아들 얘기하는 제일 쓸데없는 얘기 그치? 자 좌표 축에 접근 원방 대표 6으로 가보자.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중심이 3,4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다. 얘는 너무 쉽다 그죠? x축에 접하는데 3,4가 중심이 된다는 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헷갈리는 그림 한번 그려봐. 요놈의 중심의 좌표가 3,4야. 그러면 중심에서 수선 내리면 접점하고 연결하면 얘가 길이가 4일 거 아니야. 중심의 y좌표가 4니까 요놈이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반지름 R과 관련이 있는 거지 뭐. R값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림을 안 그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x 빼기 3의 제곱 y-4의 제곱은 반지름이 4니까 4의 제곱입니다 라고 풀면 된다. 이해가지? 그림을 안 그리고도 x축에 접하면 누구랑 관련이 있다? 중심의 y좌표와 반지름이 관련되어 있다.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 2번 갑니다. 2.1,0 그 다음 2,-1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방을 구하라. y축에 접하는데 y축에서 오른쪽에 접하느냐 왼쪽에 접하느냐를 판단하고 싶어 그치?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면서 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뭘 봐야 돼? x좌표를 봐야지. x좌표가 둘 다 뭐야? 양수잖아. 위쪽에 접할 수밖에 없죠. 이 중심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놓는다면 a, b라고 놓는다면 요놈의 접점과 중심을 이으면 얘가 반지름 r이잖아. 반지름 r이 누구랑 같은 거야 얘들아? a랑 같은 거지. 이해가 가니? 자, 선생님이 하나만 충고 좀 할게. 제발 원방 문제를 풀 때는 지금 공부잖아. 시험이 아니잖아. 그치?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다시는 게 중요하거든. 제발 그림 좀 그리세요.
원방 숙제 냈는데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숙제 해갖고 와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놈들이 태반이야. 제발 그려. 지금 이 초반부터 원방을 그리는 단계를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든지 내신 문제 중에 심한 문제들 절대로 못 풉니다. 그림을 안 그리고서는 절대로 못 푸는 문제들이야. 그림 그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이런 1단계부터 그림을 안 그리면 2단계, 3단계 문제들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못 그립니다. 자꾸 그리세요. 알겠죠? 그리지 않아도 풀릴지라도 그리면서 자꾸 생각을 하라. 원방은 도형이다. 알겠니?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라. 자, 그러면 일단 요놈의 원방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나 그러면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이 관련되어 있으니 a제곱이라고 가정하는 거지. 여기까지 돼야 안 돼. 미지수 몇 개야 여러분? 2개로 줄인 거야. 3개에서. 그치? 그러니까 2개의 점만 제시된 거지. 이해가니? 1,0 대입하고 그 다음에 2,-1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그럼 1 빼기 a 전체의 제곱에 0 빼기 전체의 제곱이 a의 제곱이 될 거고 2 빼기 a 전체의 제곱에 -1 빼기 b의 제곱이 a의 제곱입니다. 되겠지. 여기까지 돼요? 이걸 이제 연방을 풀고 싶어? 선생님이라면 b제곱을 없애기는 어렵네. a를 없애는 게 편할 것 같다. 왜냐면 여기 a제곱이 사라지거든. 얘가 같으니 그냥 얘랑 다 따라놓고 풀어서 AB 관계식을 찾은 후 대입해도 돼. 자, 다시 설명할게. A제곱, A제곱 어차피 같잖아. 그럼 좌변과 좌변이 같다라고 풀면 B제곱 사라지고요. A제곱 사라져. 그럼 AB가 1차씩 나와 안 나와? 나올 거야 무조건. 그치? 그 놈을 한 문자를 없앨 수 있겠지. 위에든 아래든. 그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 돼요? 근데 보니 요 놈이 B의 제곱만 남아있거든. 그치? 요 놈인데 빼기 B 빼기 B의 제곱이 있으니 요 A제곱이 넘어가면 A만 남을 거야. A를 없애서 푸는 방법도 있어. 뭐 풀고 싶은 대로 풀어. 이런 생략할게. 이해하죠?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 유형 14를 풀어보자. 시간 줄게. 유형 14를 풀어.